복지의 시선으로 청년을 이야기하다 복시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접속하신 참여자분들께서는 비디오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음소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는 방식을 갤러리 방식이 아니라 발표자 보기로 전환을 해주시면 보다 원활히 화면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 복시청에서 사회를 맡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염성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다시금 재확산되면서 이번 포럼이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행사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기꺼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저마다의 공간에서 우리 이렇게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나눠지는 그런 뜻깊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현장에는 세계 청년희망 챌린지 수행 기관인 세계구의 복지관 관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이현옥 관장님,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조효정 관장님,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선병건 관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산 진구, 서구, 영도구의 구청장님들께서도 직접 접속해 주셨는데요.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님, 공한수 서구청장님, 김철훈 영도구청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박은덕 사무처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청에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부산광역시청 청년희망정책과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각 지역별로 청년희망 챌린지와 활발히 연계하고 있는 유관기관, 청년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줌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순천, 경주, 청주, 울산에서도 청년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이유이죠. 우리 지역의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포럼 현장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씩 안 듣고 갈 수가 없겠죠. 간단하게나마 축사를 한번 요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원 중계 형태이기 때문에 잠시 연결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 진구의 서은숙 부청장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나오다니 부담스러워. 네, 코로나만 아니면 만나서 말 그대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 부산이 특히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잘 이겨나갈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청년에 집중해서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 힘들고 또 청년들의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에 복지의 시선으로 청년을 바라보면 또 청년들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이 있을지 오늘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은 패널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홍재봉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 저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부산 진구의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활발한 토론, 활발한 의견 교환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공한수 서구청장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공한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희망 챌린지 청년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조효정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 희망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서구, 영도구, 부산 친구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래는 모두 청년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젊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패기와 열정으로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복지의 시선으로 청년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이 개최되는 이 청년희망 챌린지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 끼를 마음껏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 주체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 중심 따뜻한 영도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김철훈 영도구청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예, 보입니까?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 참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우리 부산 지역에 코로나 전염의 얘기들이 전파될 때마다 참으로 우울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 하루빨리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복지 포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 체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런 고민들을 풀고 또 청년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로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빛나는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에 다르게 청년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청년 여러분들을 키우고 희망을 주는 일에 영도부터 더욱 앞장서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들, 우리 서울수구청장님, 공안수구청장님, 또 우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박은덕 사무처장님과 우리 복지원 과장들 같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소통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를 계기로 해서 힘이 되고 또 우리 청년 사업들을 힘을 모아 일구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방금 줌 접속해주신 이제 손님께서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저희 부산광역시의회 이현 해양교통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위원장님? 네, 잘 들립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이현입니다. 이게 화면에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저도 사실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좀 안 아플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같은 경우도 청년 정책을 많이 보는데 현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책으로 연결도 되고 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을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계시는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박은덕 사무처장님 참석해 계신가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무처장 박은덕입니다.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이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청년 희망 챌린지 3개 지역에 3년간 15억 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미래를 대응함에 있어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또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진구, 영도구, 서구 복지관 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상황입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축하의 말씀 덕분에 마지막까지 알찬 포럼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희망 챌린지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실 텐데요. 영상이 끝나면 곧이어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 자문위원이시자 이번 포럼 자장을 맡으신 부산 주민운동교육원 홍재봉 상임 트레이너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영상이 끊길 수도 있는 점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청년 희망 챌린지가 걸어온 이야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데다 빚도 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또 다른 경제적 약자죠.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네, 아파야 청춘이다. 몇 년 전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져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무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저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해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취업해라, 일해라만 요구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고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 사회가 청년에게 그런 시간을 주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활동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텐데 조언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응원도 받음으로써 저에게 그 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큰 힘이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캠프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처음 보는 이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뭐 따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활동에서 최근에 명화 그리기를 했었는데 접할 수 없었던 활동이라 가지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불편함 없이 와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나는 정말 친한 친구보다 이 동아리 친구들 더 자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분야의 또래들이랑 같이 만나서 그 지역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지역의 부분들도 알 수 있었고 그 소중한 또래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활동 중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MT로 1박 2일 갔었는데요.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MT라는 걸 대학교 이후로 가게 돼서 좀 기억에 남았고요. 작가들이 이제 음악 활동으로 같이 하신 작가분들이 와가지고 음악도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용기도 갖고 자신감도 가지게 되어서 이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저가 일할 때에도 이제 나서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뒤로 손 한 번만. 조영씨. 이런 청년희망 챌린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친구들이 또 다양한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꿈 혹은 직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속에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게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년희망 챌린지 같은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희망 챌린지를 만나면서 스스로보다 외향적이고 진취적이 됐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청년희망 챌린지를 접하기 전에는 매번 같은 활동들, 같은 행동들을 했었는데 청년희망 챌린지를 만나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등 떠밀려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흥미를 가지고 제가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저희 공간의 이름이 와글와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에서와 같이 좀 북적북적하게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 없이 와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만의 공간 아니면 우리들만의 공간. 저에게 청년 공간이 가지는 의미란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또 다른 제 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공간을 얻은 게 아닐까. 청년이란 계층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관심이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에게 복지가 이제 불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꿈을 찾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강해지고 있는 청년이다. 열정적인 청년이다. 행복한 청년이다. 사소한 것들에 행복감을 느끼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이다. 철들지 않는 부산 청년이다. 부산형 청년 복지의 시작 청년희망
챌린지 청년희망 챌린지. 부산형 청년복지의 시작, 청년희망 챌린지 그 두 번째 청년 포럼 진행을 맡은 저는 홍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체가 같이 모여서 깊은 토론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토론회가 정말 이렇게 무겁게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면 것이 좋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많은 방송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방식은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보이는 라디오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 진행되는 이 자리는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소독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패널들이 함께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년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발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직접 발언하고 싶은 분들은 음소거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 그 진행팀에서 음소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더라도 일일이 답변을 다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부산의 이제 정책이 잘 담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의 복지 현장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복지 프로그램으로 잘 남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청년 포럼을 진행함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패널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한 6분이 오셨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전부 다 좀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좀 얼굴이 밝으신 분들인데 마스크로 인해서 다들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밝게 소개할 때는 굉장히 좀 밝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과 소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맡으신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희망 챌린지의 연구위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제가 자장이지만 연구위원 중에서는 이분이 자장이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덕여대 남기철입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셨던 청년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어떤 개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KC대학교 노혜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혜진입니다. 저는 이 청년희망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9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 희망 챌린지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변화 과정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라대학교 손지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지현입니다. 밝게 하이. 저는 앞에서 교수님 두 분께서 그 청년들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저는 그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주민과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변화 체계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지현 교수님께서 가장 저의 의도에 충실하게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더욱 알차게 해주실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의회 중이신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김민정 시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마도 여기서 이 얘기들을 다 들어서 부산시에서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PPT 자료를 보니까 행정을 잘 모르고 또 행정은 청년을 잘 모르고 그 중간에서 저희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된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시 청년위원회 정서원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청년위원회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서원입니다. 네, 부산시 청년위원회는 부산시 청년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데요. 보다 많은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효능감 있게 만들어질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지의 시선으로 청년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는 복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멀리서 오셨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셔서 그냥 가까이서 오셨습니다. 울산 청년센터의 최종원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일 멀리서 온 줄 알았는데 좀 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들은 행정을 잘 모르고요. 또 행정은 또 청년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호 신뢰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청년 정책인 것 같은데 그 중간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또 행정과의 지역과의 연결 교리를 맡고 있는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복지의 시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복지와 함께 지역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녹아내고 있는지 좀 사례를 가지고 좀 부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역할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서서히 이렇게 뭔가 좀 뜨거워지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각오를 좀 다져주셨는데요. 오늘 이 포럼은 그동안 공동모금회가 서구, 영도구 그리고 부산 진구에서 수행한 이 사업의 결과를 중간 보고하는 형태의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가 복지의 시선으로 청년을 이야기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텐데 과연 복지의 시선으로 청년을 이야기하다고 할 때 이 복지의 시선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 중에 우리 좌장으로 계신 남기철 교수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네, 사실은 이 제목 복지의 시선으로 청년을 이야기하다 딱 얼핏 들으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지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그리고 대상으로 표현된 사람을 객체화하는 거 아니냐, 대상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 쉬운데요. 사실 모든 사람은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때, 또 노년기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인이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혼자 견디기는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회와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원하는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뭔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 라고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사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개인이 오롯이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복지의 시선으로 이제 청년을 한번 바라다보자, 이런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발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쓰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예, 우리가 이제 복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고 선별적으로 뭔가를 돕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이것을 바라보자,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의 시선으로 복지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정서원 위원장님,
예, 제가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지만 예, 잘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지점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청년의 문제는 이전까지 사회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사실 기존의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시작이 된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지의 시선에 있어서도 과연 청년이 어떤 기존의 관점인 인력이나 실업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청년이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같이 보고 있느냐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복지를 이야기하고 청년을 이야기할 때 당사자 그리고 주체 대상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정 의원님, 예,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 본 우리 청년 복지는 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청년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사실 이 두 가지 시각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가는 이 희망 챌린지 지금 보면서 부산이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부산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이게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 청년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받침하는 역할만 하고요. 늘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늘 듣고 응원만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냥 의정 활동을 또 열심히 해주시면 네,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많은 청년 사업을 통한 토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물어본 것은 논의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대안적인 방향들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먼저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저희가 계속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는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19로 위기와 단절을 극복하고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전국에서 펼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입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등 새롭게 나타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희망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돌봄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교육 격차가 없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연말 캠페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함께 모은 사랑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은행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을 통해 QR코드로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나눔의 희망을 이어주세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포럼은 대놓고 PPL 광고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앞에 열매가 이렇게 있고 우리 패널들도 이렇게 열심히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이 또 청년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이 그 토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에 통합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바로 사회복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청년들이 어느새 사회적 약자 내지는 복지의 대상으로 사실은 이렇게 논의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그들의 역량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 사업은 이 개인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개인의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사업들을 펼쳐야 되고 어떤 제도들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연구위원들께서 이제 분야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 사업에 대한 개인적 변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남기철 교수님과 노혜진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실 텐데 먼저 남기철 교수님께서는 양적 조사를 하셨고 노혜진 교수님께서는 질적 조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양적 조사 결과가 좀 나오게 된 남기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그 결과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기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홍재봉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뭔가 잘 통합, 결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양상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것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 모두는 일시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화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복지의 주체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겠죠.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이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국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트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전국 기획사업 중에 이 부산 이 청년 니트 사업을 청년희망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 사업의 특징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청년의 주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니트 지원 사업과는 또 좀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설문조사는요. 1차 조사는 약 1년쯤 전에 1년도 조금 더 되었네요. 2019년에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한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에 처음 참여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를 1차적으로 취합을 했고요. 이 사업은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바로 얼마 전까지 약 만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다시 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게 될 조사 결과는 사업에 참여할 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중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일 뿐입니다. 이게 모든 그 내용상의 변화를 다 나타내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이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가 파워포인트 화면 이제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우리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요. 지금 여기서는 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이 이게 복지 사업이니까 굉장히
극빈층, 저소득층만 참석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결과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중산층 혹은 중산층보다는 약간 서민층에 해당하는 그런 그 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참여하던 시점에 1개월 이내 구직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약 70% 정도는 지난 1개월간 구직을 하지는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응답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현재는 아직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30%는 현재 구직 중이다. 구직을 해왔다. 그러나 한 70%는 지난 1개월간 구직을 하진 않았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1년 뒤에 예상 진로를 물어본 부분에서는 앞쪽에 조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취창업, 그다음에 취업을 위한 훈련 준비, 이런 응답들이, 이런 세 가지 범죄 응답은 좀 적극적인 진로 모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까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준비 부분들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계속 대학에 있을 대학생으로 있게 될 학생들은 아닌 그런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아까 홍재봉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설문조사는 개인이 인식하는 그 개인의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이 청년희망 챌린지 니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자존감이나 적극성, 해보려는 의욕, 이런 개인적인 적극성의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는 측면 한 부분의 설문조사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나한테 느껴지는지라는 두 가지 측면의 설문조사들이 섞여 있는데요. 먼저 개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에 여기선 점수 결과이기 때문에 점수 자체보다는 그 변화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차 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던 시점이고요. 2차 조사는 최근의 시점입니다. 보시면은 약 36점에서 37점 정도로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자기 효능감이 조금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냐, 대학생이냐, 취준생이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니트이냐, 이런 구별에 따라서 보면 대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취준생, 그리고 나서 이제 니트 유형의 청년들은 조금 자기 효능감이 낮은 편이라는 것들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아울러서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기 조절 능력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1차 조사에 비해서 2차 조사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역시 대학생과 취준생의 점수가 순서대로 높고 니트 유형의 청년들은 조금 점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성장 주도성, 얼마나 내가 주체적으로 자기 생활을 챙겨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점수도 1차 조사보다는 2차 점수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학생과 취준생의 점수가 높고 니트 유형의 청년들의 점수가 좀 낮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점수였다면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먼저 공동체 의식인데요. 이 공동체 의식에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아직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의 특성별로 볼 때도 아까까지 개인적인 자기 인식에서는 대학생들 점수가 항상 높았는데 이제는 그런 양상이 일관되진 않고요. 오히려 취준생의 경우가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지역사회가 내가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느냐의 부분에서도 1차 조사보다는 2차 조사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이 대학생, 취준생, 니트 이런 경우에서도 대학생과 취준생, 오히려 취준생이 조금 더 점수는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서 볼 부분은 니트 유형의 청년들과 대학생이나 취준생 청년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큽니다. 즉
니트 유형의 청년들이 굉장히 사회적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도입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요. 이게 통계적으로 수백 명의 점수 결과가 3점 이상의 차이기 때문에 이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대해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2차 조사의 점수가 높고요. 특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은 역시 가족이나 친구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특히 이 사업을 거치면서 민간 사회복지사 그리고 복지전담 공무원, 즉 우리 사회의 그 복지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 체계였죠. 이 지지 체계가 처음에 비해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아져서 청년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됩니다. 조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자기인식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모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런 건 모두 다 2차 조사의 결과가 더 좋은 점수다라는 점에서 또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측면보다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공동체 의식과 지역 애착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참여 시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향상돼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크게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여 청년들의 유형별로도 인식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아직 이 사업이 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참여한 청년들이 1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변화라는 것들이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원래 이 중간 시점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나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인식 측면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은 앞으로 이 사업이 1년 더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라면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로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 개인의 변화도 나타나지만 공식적 지지 체계인 복지관이나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활동이 전개되면서 공동체 의식이나 지역의 착도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 사업의 필요성들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이제 활동 구직 활동을 하시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니트 청년 이제 점수는 이게 일관성이 나타나는데, 한 번씩 보면 이게 활동 니트와 비활동 은둔형 니트가 점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샘플이 표본수가 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한 청년들 중에 이제 비구직, 비활동적 니트,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응답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샘플이 많아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활동을 하면서 받는 상처들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우리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해보고 결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참여하게 된 청년들의 변화들을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그 어떤 변화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9명을 인터뷰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본 우리 노혜진 교수님,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긴장되시나요 혹시? 네.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예, 사실은 제가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네. 자, 노혜진 교수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희망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9명의 청년들을 만났고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청년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또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PPT가 바로 나오네요.
그 희망 챌린지는 아니고요. 이 희망 챌린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모금회에서 희망 플랜 사업을 3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희망 플랜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과 인터뷰를 할 때 그 저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임팩트를 줬던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니트 청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이렇게 될 일이 없어. 그리고 절대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니까 니트가 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랑 니트는 상관이 없는 문제야,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청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이 희망 챌린지 사업 너무나 그 다행스럽게도 그 니트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학생, 대학생 그리고 또 이 여러 다양한 청년들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니트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을 우리가 모두 포괄하는 사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든지 방심하면 안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만났던 청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설계는요, 이 청년들의 이 희망 챌린지 안에 크게 세 집단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지금 현재는 하지 않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휴학 중인 청년들이 있고, 혹은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니트 청년, 이렇게 세 집단이 있는데 세 집단별로 이 대표 사례를 이 세계복지관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9명의 청년을 3년간 1년에 한 번씩 그 3년간 쭉 함께 만나는 것으로 진행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창출했냐면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 희망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희망 챌린지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희망 챌린지가 사실 기대한 부분에 충족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또 어느 부분에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희망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청년들은 사실 이 청년기가 이행이라는 중요한 생애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행의 과정에서 청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청년의 집단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이나 휴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조금 전에 남기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 희망 챌린지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확한 계획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또 약간 다르게 휴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사실 청소년기에 조금 더 이 명확하게 진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기가 됐을 때 좀 덜 헤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요. 뭔가 본인이 그 중고등학교 때 내내 하나의 진로를 생각을 하고 그 전공을 택하면은 정말로 내가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생각한 것을 배우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한 전공과 다르네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 더 막막하고 더 당혹스러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 대학생들과 휴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직 활동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전공과 관련 없는 시험 준비, 특히 이제 공시 인데요. 이 시험 준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라는 게 졸업을 하고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소속이 되는데 취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의 불안감, 그리고 내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에 경험하는 당혹스러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경활 청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요. 니트 말고 뭔가 다른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다른 이름은 잘 생각을 못해서 우선은 니트 청년들, 비경활 청년들 어떠한 상황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에 참여한 니트 청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 모습은요, 조금 더딘 학습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였는데요. 희망 챌린지에 참여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 세대를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 경험이 뭔가 성과로 연결되지 않거나 혹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빠른 속도 그리고 빠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학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니트 청년들인 것 같은 모습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하고 집에 오면서 항상 그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요. 나는 이제 꼰대가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뭔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몇 번 구직 활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탐색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여린 구직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시도했을 때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마음이 여린 뭐 이런 특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것을 기대를 하면서 희망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나라는 걸 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단별로 조금 다른 모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학생과 휴학생 같은 경우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외 활동과 스펙인데 대외 활동과 스펙이 사실 말이 좋아서 대외 활동과 스펙인 거지 다 돈이 드는 활동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그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전공이 나랑 맞지 않는 그런 그 당혹스러움을 경험했을 때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또 계획을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대학생과 휴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직 청년 같은 경우는요, 소위 그 스펙과 대외 활동을 소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 재학 중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대외 활동을 졸업하고 희망 챌린지를 통해서라도 소급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메이크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 니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뭔가 그 부모님 보기에 민망한 상황 혹은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뭔가 이 프로덕티브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참여 경로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그 안에서 이 희망 챌린지 안에서 청년들에게 이 사업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에 대해서는요. 대학생과 휴학생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났던 대학생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희망 챌린지를 참여하기 전에는 하루에 1000개의 그릇을 학교에서 설거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식당에서 1000개의 그릇을 설거지를 하면서 본인이 그걸로 이제 생활비도 충당을 하고 했었는데 1000개의 그릇을 설거지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 부산시에서 하는 많은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고 그 상을 통해서 또 다른 경력을 쌓게 되고 그걸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 희망 챌린지가 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그 물꼬가 되고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휴학을 한 청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 휴학 기간 중에 만난 청년 희망 챌린지가 나에게 뭔가 좀 그 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직 청년에게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희망 챌린지가 소속이 되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직 청년들은 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희망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력서를 쓰는 거를 첨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뭐 시험 응시료를 지원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취업과 구직의 지난한 과정에서 함께 동행해주는 역할을 희망 챌린지가 했던 것 같습니다. 니트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참여 이전의 고립과 소외 정도가 조금 더 높은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 챌린지가 만남을 통한 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 챌린지 참여 경험과 기대와의 간극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가에서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대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구직 청년 모두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희망 챌린지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은 그냥 빼버리고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엄격하지? 뭐 저렇게 엄격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청년들에게 희망 챌린지가 너무나 귀한 이 기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기회를 그 가치 없게 써버리는 다른 청년들에 대해서 보다 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직 청년들 같은 경우는 희망 챌린지가 함께 해주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구직 그리고 취업이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을 혼자 감내해야 되는 뭐 이러한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뭔가 그 구직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그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던데요. 뭐였냐면 나는 뭔가 여기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내가 해야 될 활동이 생각보다 많아서 당혹스러웠다. 뭐 이런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가 드리는 제언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개별화 관련해서 이 청년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청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주는 또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저희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챌린지 안에서도 조금 더 개별화 원칙을 적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청년들은 어쨌든 희망 챌린지가 너무나 고마운 사업이기 때문에 보답해야 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청년들에게 좀 물어봐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왜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게 청년들한테는 공정성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데 쟤는 도움을 받는데 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지 않지? 이게 집단 안에서 다른 청년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공정성 이슈를 야기할 수 있는 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9명의 청년을 만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이 친구들한테 바로 그 순간에 청년 희망 챌린지가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운이 좋은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운이 좋은 그리고 특히나 이 레빈슨 이론에서 이 시기가 본연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희망 챌린지를 만난 건 정말 운이 좋은 청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희망 챌린지를 만나지 못했거나 뭐 지역이 달라서 혹은 시기가 달라서 희망 챌린지를 만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우리 운이 안 좋았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 챌린지와 같은 사업이 그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해주는 곁에 있어주는 사업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 또 질적 연구는 그 우리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전달이 더 강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 희망 챌린지가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고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을 걸러내야 된다고 할 만큼 정말 귀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강하게 와닿았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운이 좋은 청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버팀목이 되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부여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혜진 교수님께서 항상 발표를 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투가 워낙에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 스스로도 자괴감이 듭니다만 여기는 부산특별시니까 서울 사투리를 많이 쓰셔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열심히 제가 느끼지 않는 감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양적 질적 연구 결과들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선 청년위원장님, 뭐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도 있으셨을 거고 또 청년의 변화 사실 이제 현재 활동들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의 시선으로 복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복지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서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복지다라고 제가 주변에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지에 대한 개념을 검색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발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복지를 치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 복지는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청년이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지는 청년 복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하면서 제가 부산시 청년 정책을 봤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나요? 네. 살짝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청년 정책에서 복지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 봤는데 일단 부산시 청년 정책은 총 6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는 총 87개 사업 중에 6개를 차지하는 가장 협소한 분야인데요. 이것은 뭐 청년 정책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청년 정책에서 보는 복지라는 분야가 협소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부산시 청년 복지 정책에는 이거 제가 넘겨야 되군요. 네, 복지 정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라고 봤을 때 뭐 청년 부비론, 청년 희망 날개 통장 등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이나 자산 형성 지원과 그리고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등 이제 부산의 청년 복지 수준 향상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의 관점으로 이제 복지를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산시 청년 정책에서는 복지라는 게 없냐, 금융과 근무 환경 개선 외에는 없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나 올해 제정된 청년 기본법을 보면은 이 내용의 전반에 있어서 청년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 청년 정책 그리고 전체 청년 정책은 청년의 복지, 그러니까 넓은 차원의 복지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됐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사실 코로나19라는 관점에서도 청년의 복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부산시 청년 정책의 원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면서 9월 달에 부산시에서 이제 부산 청년 주간이란 걸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던 축제였는데요. 이 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굉장히 호응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청년 주간의 목적이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존재를 확인하는 대화의 장이었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그리고 어려움을 꺼내놓고 그것들을 우리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청년 주간에서 준비를 하면서 기획단이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던 시점이어서 코로나19가 본인에게 미친 변화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현재의 삶 유지, 미래 준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다라는 게 60%를 넘었었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구직 기간이 길어져 불안하다는 게 40%, 그 이외에 20%, 16% 다들 뉴스 기사에서 보셨을 것 같은 수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들에게는 이런 수치나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줄 알았는데 또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문항 중에 삶의 자신감에 대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가지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에 없다라는 게 41%, 내가 원하는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질문에 58%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게 17%였는데 사실은 보통이 44%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발생한 불안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에 자신이 없다라는 게 33%, 미래에 내가 꿈꾸는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에 31%가 자신이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집중을 했던 것은 수치가 아니라 과연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냐를 살펴봤는데요. 그때 사실은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망이 좁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로 대두될 때 저희는 당장 내가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알바를 구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들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남아있는 5명의 청년은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다 얹어서 과로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청년희망 챌린지 보고서를 제가 미리 사전에 받아서 봤는데요. 그 보고서에서도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것은 그 사업 참여 청년들의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도전들을 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충격받은 게 뭐냐? 내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 주신다고? 라는 부분. 그리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굳은 살이 생겼다 할까? 조금 모든 내가 뭐를 실패를 해도 조금은 괜찮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활력이 생겼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발견을 했던 것은 청년들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그러니까 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내용은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에서 주요 성과라고 한 내용이었는데요.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2가지를 조금 유의 깊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 니트 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에서 이제 제가 봤던 건 청년 개개인의 삶을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일자리 문제나 이런 수치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당장 알바 자리가 필요하고 다른 친구들이 동료들이 잘려서 내가 과로 사회의 위험에 놓여 있고 하는 내용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중심의 사회관계망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청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지원을 해줄게, 너가 해봐 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이 사람을 믿어서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관계 형성이 된 것을 바탕으로 내 의지가 생겨나는 것이 사실 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존에 있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는 시도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청년들은 어떤 걸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역사회는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3가지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저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 살고 있는 청년이고요. 청소년 때부터 고치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활동을 했지만 나와 지역사회가 무슨 연관이 있지? 그리고 내가 지역사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공동체 내에 선생님이 더 중요했고 선생님 덕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한 거지 지역사회가 저한테 뭔가를 주었다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로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는 18년도에 이제 만덕천 살리기 운동이라는 활동을 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활동도 제가 주체적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 이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례를 조금 꺼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괜찮죠? 빨리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날라갈라쇼라는 작은 청년 소통 축제,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기는 청소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다양한 소통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북구에는 그거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면, 사상, 열린 공간들이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나는 만덕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만덕에는 왜 이런 공간이 없지 하면서 만덕에 있는 공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덕천이라고 하는 하천을 발견을 했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천도 있고 옆에 조경도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이 주민들에게 버려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악취가 너무 나서 원래 버려진 하천을 악취가 나는 상태 그대로 예쁘게 조성만 해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던 시점에 마을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유의미한 활동이나 문화들을 만들어낼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꺼내서 마을을 배움터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내가 과연 이 만덕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덕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연계를 도와주고 저희 고치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해나가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마을들에서 교육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덕천 살리기 운동이라는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환경 하에서 저는 그렇다면 이 하천에서 영화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봐 줄 수 있겠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과 같이 준비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가졌던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찾았고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아도 되는 곳일까? 이거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일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런 고민들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저희 고치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줄이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내가 이 안에 살아있구나 그리고 주민들이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거 한다니까 내가 물이라도 가져다 줄게 전기라도 가져다 줄게 하는 이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주민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인력이나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는구나를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을 가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지역사회 분들도 도대체 청년을 만나려면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리고 나의 고민을 과연 얘기를 해도 될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지역사회 청년이 밀접한 연결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청년 개개인이 이제 되게 구체적이고 마을에서 실제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면 지역사회도 함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 챌린지도 19년, 20년, 21년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 굉장히 그 과정들을 잘 만들어가고 성과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18년도 하고 나서 복지사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번아웃이 되셨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단 한 명이었거든요. 복지사 선생님 한 명, 고치 공동체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한 명, 그리고 심지어 만덕 주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아웃이 돼서 사실은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만들어서 그 다음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제 하천에는 축제도 열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활동도 만들어졌으나 예산도 따서 악취들이 해결이 되고 있으나 이런 동력들은 사실 잃어버린 거죠. 저도 사실 그때 지쳤고.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는 거는 이 주요 사업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지역 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청년 자원망 활성화 그리고 부산형 청년 복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이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에게는 곁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복지 차원에서도 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생각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청년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식이 되려면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청년 정책의 관점에서도 청년 복지의 관점에서도 이제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어려움을 문제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복지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복지사분들의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의적절하고 효능감 있게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청년 정책에서도 복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떻게 기르는가 담당자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르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초지자체와 광역시도 정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함께 해나간다면은 조금 더 역량 있고 확산력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 책을 읽었는데 이 말이 좋더라고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규범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환대이다. 그래서 청년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내가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를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믿음이 가능하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희망 챌린지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라고 들었는데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세션이 조금 마무리되는 그 지점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 정서원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셨을 부분들이 있고 본 사업이 갖고 있는 주요한 내용 중에 과연 복지관이 그동안 이제 우리 청년들을 수치화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줄 수 있느냐. 여기서 청년이 개개인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존감, 사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길러낼 수 있고 지역사회 존재 인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남기철 교수님께서 아마 들은 내용을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은 노혜진 교수님께 질문이 와 있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듣고 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챌린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년들의 변화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이 아닌 생애 과정에서 모든 청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좀 주셨는데 굉장히 좀 포괄적이면서도 눈빛으로는 되게 좀 난감한 표정이 들이신데요. 좀 이게 말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정서원 위원장님도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소수의 청년들만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험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곁이 되어주는 이 희망 챌린지와 같은 사업이 상시적으로 그리고 정례화되어서 있다면 그러면 이 희망 챌린지에 참여한 운이 좋은 청년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운이 덜 좋은 청년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방심하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그 소위 말하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상시적으로 있어주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서원 위원장님 또 뭐 이렇게 발언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나눠주셨는데요. 남기수 교수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개인 변화를 좀
개인 변화 사실 좀 들여다봤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해오자 했던 방향을 이제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좀 어떤 의견들이 좀 떠올랐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범 사업입니다. 아직 정례화되어 있지는 못한 그런 사업이라서 지역별로 좀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우리 부산 지역의 사업은 지역사회, 공동체, 청년의 주체성 이런 단어가 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약간 히키코모리성의 그 은둔형 청년 몇 명 소수한테 집중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 지역의 사업은 조금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뭐 질적 조사 결과나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년의 곁에 지지 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규범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각각 개인의 욕구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러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시범 사업으로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역사회 내의 체계나 제도로 좀 안착돼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색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뭐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잣대들도 사실은 들이대고 있지만,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했던 그 한켠의 이제 지지 체계가 되어주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기주장감들을 인식시켜주는 것 속에서 변화들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그러면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리고 지역의 역할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언뜻 다루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지현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진 않습니까? 예, 조금 그죠? 저분이 조금이라고 하면 남들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대한 성과들을 명확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지역사회 역할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해야 하는데, 손지현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려면 조금 우리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손지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하는 말씀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대놓고 PPL 다시 한번 더 가겠습니다.